요즘요 보이스트롯 보고 있으면요 이 삶에서 노래만큼 위로를 주는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트로트를 통해서 아픔을 이렇게 위로로 승화시킨 세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보이스트롯에 출연한 배우 안소영,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 신수지, 그리고 가수 호란 씨입니다. 네. 이 안소영 씨 같은 경우는요, 다들 아실 겁니다. 에마 부인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 타는 에마 부인에서 박자 타는 트로트 가수로 새로운 수식어를 얻겠다는 타는 걸 그런 바꿨어요, 이제. 의지를 밝혔고요. 아하, 네. 그리고 신수 씨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에서 활동할 당시에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때 트로트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호란 씨 같은 경우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이 트로트를 새로운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를 했는데요. 셋 다 진정성 있는 도전을 했는데 사실 그 결과에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오랜만에 여러분 진짜 안소영 씨는 오랜만에 만나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소영 씨 무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타는 섹시 배우 에마 부인에서 이제는 박자 타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넌 보내는 들판에 많은 바람을 두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이 나딸이 숨더라. 사람아 내 나의 사랑아 이제 참해를 최진문 교수님, 네. 안소영 씨 하면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엔 선세이션을 했죠. 사실은 이게 1982년도 에마부인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셨는데 당시에 30만 명을 동원했거든요. 지금 뭐 1000만 관객하지만 30만 명 동원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화관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 뭐 워낙 영화관이 많고 네.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 당시 영화관도 별로 없었는데 30만 명을 동원해 당대 최고의 관객을 모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유처녀, 산딸기 같은 그런 영화들을 찍으셨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서 80년대 원조 섹시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그 당시의 연기로 보면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뿐만 아니라 충격을 줬던 그런 섹시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영화계가 정말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 안소영 씨가 트로트에 도전한다는 것도 또 신선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안소영 씨가 도전 정신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에마 부인에 출연했을 때도 사실 망설였대요. 출연할까 말까. 당시 출연료는 한 300만 원을 제일 받았는데 출연료도 받지 않고 노 개런티로 출연했다고 합니다. 러닝 흥행이 잘 되면 나중에 이제 받는 걸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연을 했는데 원래는 그 영화가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에로틱한 영화다 이렇게 하지만 작품성이 있는 영화라고 이제 본인은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품성을 보고 이제 출연했는데 이제 오울루드 그것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작품성은 조금 뒤처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다른 영화가 이제 몇 편 이제 제의가 왔는데 다 이제 그런 성인 영화만 이제 제의가 들어와서 본인이 출연을 거절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단 한 편의 영화로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경험일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배우라는 인식보다는 뭐 옷을 잘 벗는 뭐 포르노 배우 같은 인식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제 고통이 좀 많이 컸었죠.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면 보통 남자들이 야 가슴 좀 한번 내놔봐 뭐 이런 식의 말을 서슴지 않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사실 제일 마음 아파요. 사실 저는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우리의 의식 수준이라는 게 정말로 이렇게 글쎄 성인지 감수성이란 말은 요즘 뭐 있습니다만 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요새 뭐 정치권에서는 뭐 프레임에 가둔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에게 어떤 프레임을 갖춘다는 것 굉장히 무서운 건 것 같습니다. 안소영 씨는요. 고등학교 때 신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실력 있고 수준 높은 극단에서 정통극으로 시작한 그래요? 배우입니다. 근데 그 에마 부인은 조수비라는 소설가가 쓴 원작이어서 그걸 보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영화가 너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에로 영화 배우 이런 게 틀에 갇혀서 모든 사생활도 또 원만치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영화에 정말 출연하고 싶었어도 출연한 제의가 들어온 역할마다 다 옷 벗는 역할, 이제 과격한 뭐 배드시는 역할이다 보니 이러고 싶지 않아서 이제 결국은 39살 때 네. 아들 하나를 낳고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애로 배우고 그다음에 싱글맘이고 싱글맘이고. 어떤 데서도 제대로 불러주지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아들에게도 안소영 아들이래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소영 씨만이 아니고요. 또 에마 부인을 찍었던 오수비라는 배우도 있습니다. 그 배우도 전에 한번 만나봤더니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미국행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음악인가를 전공한 굉장히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런 영화에 나오면 계속해서 그런 배우로만 틀을 씌우는 것. 이러면 낙인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낙인눈. 그래서 명성을 얻었을지 몰라도 평생 굴레와 낙인에 한 것이 이런 배우들의 숙명인 것 같은데 그걸 깨보고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안소영 씨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주목했던 여배우. 그런데 홀로 아이를 낳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며 자취를 감췄으니 정말 온갖 루머에 시달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둘러싸고 갖가지 뭐 추측성, 뭐 루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중동 왕자 후처설도 돌았었고요. 아이고. 뭐 톱스타 A가 아이의 아빠다. 그리고 재벌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톱스타도 아니고 아이의 아빠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진짜 별의별 황당한 소문까지 생각도 못한 그런 소문까지 많았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루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나는 미국에 동생이 이제 공부하고 있어서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국 신문에 뭐 안소영이가 무슨 뭐 왕비로 갔대나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한국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왕비로 간 거 아니었어? 다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쓸데없는데 근데 그 말이 왜 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제가 이제 뭐 그런 자리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이렇게 전두환 거기 그 자리에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외국에서 오신 기빈께서 안소영 내 배우가 괜찮다 이랬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루머가 퍼진 거예요. 야, 지금 저런 진짜 지금이야 뭐 저렇게 약간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냥 에피소드식으로 얘기하지만요. 정말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나 있던 그 사이에 이 안소영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20살에 배우 데뷔하고 40살에 미혼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견딜 수 있는데 아이가 이 냉대를 받는 걸 원치 않아서 미국 땅으로 갔는데 미국 땅 역시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순두부를 좋아해서 미국에서 순두부 가게를 했대요. 근데 너무 지친 거죠. 하루는 잘 정리하고 있는데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총을 겨누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몰라서 옆집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 총 겨눈 모습을 보고 대신 신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만큼 넋을 놓고 일을 해왔는데 그 역시 미국의 삶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버거워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후에는 식당이나 이제 김치 상업 등을 하면서요. 경제적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화려했던 여배우에서 싱글맘으로 정말 온갖 편견 속에서 살아왔을 안소영 씨.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30대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결혼을 할 자신은 없는데 아이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만 선택을 했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싱글맘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 혼자 기른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뭘 하면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오지 마.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랑 와.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엄마는 너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다른 가정하고 엄마하고 비교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엄마가 그동안 부족한 게 많아서 우리 아들한테 아빠 노릇 해주고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아무튼 우리 열심히 잘 살자. 화이팅! 사랑해 아들. 네, 새로운 도전 또 뉴스파이터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안소영 씨 못지않게 정말 트로트의 또 다른 이유로 도전한 열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진범 교수님? 신수지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8년 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8년 만에 이번 무대에 쓰면서 노래도 했지만 리듬체조를 한 번 하셨는데 녹슬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 심사위원들이 호평이 있었고요. 네.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은 이날 불렀던 노래가 심수봉 씨의 비날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하. 사연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리듬체조, 녹슬지 않은 리듬체조 실력만큼 과연 뽐냈을까, 노래 실력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네.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한없이. 제가 해외 타지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좀 따돌림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걸어서 40분 거리에 있는 슈퍼를 흔히 말하는 빵 셔틀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음악을 듣고 많이 따라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사연이 있네. 애절한 노래를 듣고 많이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저 비나리가 손장희 변호사님 정말 더 애절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소화하기 어려운 노래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 혜은이 씨가 뭐라고 했냐면 조금 더 빠른 노래를 했으면 조금 더 소화를 잘했을 텐데 안타깝다 하니까 내가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면은 러시아 전지훈련 때 현지 선수들이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아유. 아니 어떻게 선수들끼리 빵 셔틀을 시킬 수 있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40분을 걸어가야 되면서 그렇게 빵을 사올 때 그 처참하고 슬픈 외로운 감정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눈물 흘리잖아요. 과거에 안 좋은 기억 있으시면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애절하게 절절하게 불렀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또 기대만큼은 안 좋았습니다만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노래를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신수지 씨한테는 의미가 있던 무대였을까요? 예, 우선 빵 셔틀을 잊으려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신수지 씨 경우에는 한 달에 그 훈련 비용이 4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세상에. 대부분 남들의 평범한 샐러리맨들의 연봉을 한 달에 들여야만 기술도 배우고 의상도 할 텐데 그래서 좀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는데 신수지 씨를 뒤에서 후원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엄마는 옷을 사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심지어 대리운전까지 하는 투잡을 뛰면서까지 딸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만 해도 리듬 체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신수지 씨 활동이 우리나라에 보고되지도 않고 메달을 따도 기사 한 줄 나지 않아서 너무 섭섭했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흘린 땀 같은 게 소년제 후보에게 가서는 그러겠네요. 빛을 발해서 좀 흐뭇하지만 이제는 딸로서 또 하나 전 린체 선수로서가 아니라 이제 노래 잘 불러서 네.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딸이 그러니까요. 되고 싶다는 생각에 보이스트롯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또 뉴스파이터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도전자의 무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호란이라고 해요. 오늘 남녀노소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어디 보자. 이빨 청춘 커플들도 보이고요. 그러면 저는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살짝 알려드릴까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가르쳐 줄까요? 17살이에요. 가만히 오세요. 여리저리로 파랑색 꿈꾸는 어두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그대여 오세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그 노래하시는 창법도 샹숑을 부르는 그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국적이라 이거죠. 굉장히 이국적이었어요. 네. 우리 호란 씨는 그 17살은 조금 더 잡수신 것 같아. 요 노래 하실 때. 한 그런데 3배수 정도 먹었습니다. 예, 노래는 누구든지 뭐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호란 씨는 자기 스타일로 이 노래를 잘 소화했어요. 네, 정말 악극을 선보인 것 같은데 이인철 변호사님 무대에 선 모습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호란 씨가 사실 실력파 배우, 실력파 가수인데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2013년에 이제 3살 연상의 그 선배와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2016년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 호란 씨가 다른 사람보다 이혼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누가 위로를 해주냐면 이제 친정 식구들, 부모님들하고 형제 자매가 위로를 해주는데 어머님하고 교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혼 사실도 상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좀 서먹서먹했다고 합니다. 네. 부부간에는 헤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헤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반전에 좋은 소식은 없어요? 안진용 기자님 호란 씨한테? 네, 호란 씨가 MBN의 또 다른 인기 예능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요. 기타리스트 이준혁 씨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거든요. 오. 사실 아까 나는 17살이로 불렀잖아요. 그 나이 때처럼 정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저분이군요, 예쁜 사랑 지금.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또 갖고 가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